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은경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 화이트와 올 블랙, 거의 마치 바둑판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 흑과 백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방암입니다. W코리아가 지난 10월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 파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근데 행사 운영 방식이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방암 한우와 그 가족들은 이거 연예인 파티 아니냐, 유방암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비판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공식 사과문을 W코리아가 발표했지만 이미 그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특히 SNS 영상에 와인잔을 든 셀럽, 그리고 파티, 드레스 코드, 축하 공연 등이 포착이 되면서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연예인들 친목 파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유방암 인식의 상징인 핑크 리본 착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명목은 자선, 인식 개선 행사였지만 운영과 실행이 캠페인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핑크 리본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착용한 셀럽이 단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그 인식과 관련 없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부금 집행 내역과 발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W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 20년간의 누적 기부금은 약 11억 원이라고 발표됐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년간의 누적 기부금이 약 3억 1,569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런 투명 재정성도 문제고 책임의식도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은 단순히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고 조기 검진, 촉진,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만 화려했고 실질적인 메시지 전달이나 실천 규모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유방암과 직접 연결된 당사자들, 즉 환우와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회적 감성이 가장 커졌습니다. 네, 이번 효과를 통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유방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는요, 진심을 가지고 다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곧 대중의 신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젊은 여성 작가의 이름인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던 한 작가의 소식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정신 상담 기록을 다룬 책이었는데 최근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그녀의 별세 소식과 뇌사 판정 이후 장기 기증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이 새 삶을 얻었다는 소식이 큰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자신을 솔직히 드러냈던 그녀가 마지막엔 몸을 나눈 진심을 나눈 셈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검색어엔 백세희 장기 기증, 떡볶이 작가, 위로 문장 같은 단어들이 함께 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이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이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제가 보면서 아니 무슨 이런 책 제목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제목과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5개국에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가 세계적으로 또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문장은요, 누구나 느끼는 내면의 모순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삶이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똑같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 독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내 얘기 같다는 이야기의 반응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의 장기 기증 이야기는요, 그녀가 생전에 보여줬던 어떤 삶에 대한 연장선, 그리고 진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나눈 셈이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용훈입니다. 조용훈 선수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서 이후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그만큼 유망주 중에 유망주였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잦은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인해서 프로 무대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한 점이 팬들에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그런 선수였는데요. 은퇴 후에는 유튜브로 전업하면서 일반인의 삶에 적응하고자 했지만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맞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은퇴 후의 삶은 큰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17일 조용훈 선수는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 조용훈 선수는 라이브 방송 중에서 진행 중이었고요. 일부 시청자들이 이상 행동을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망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었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도 함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인물의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비극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은퇴, 전업,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질문을 남겼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방송이나 인터넷 플랫폼에서 스타 출신 BJ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 노출과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가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3위, 4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신건강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젊은 날의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상생 페이백 사용법입니다. 저도 신청한 제도인데 이게 사실 한 불과 몇 주 전에 상생 페이백이라는 키워드로 저희 방송에 키워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용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올라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에서 11월 동안 늘어난 카드 소비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죠. 네, 원래 1인당 평균 환급액이 5.8만 원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 인정에는 사용처 제한이 있다는 점이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평소에 자주 가는 동네 마트 또는 식당, 전통식당, 미용실, 약국 등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환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뭘 많이 사는데 아무리 온라인에서 돈을 써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급을 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제 역시 환급 사용처에도 또 제한이 있다면서 온라인 같은 데서는 못 쓴다고 들었어요. 네, 온라인에서는 따로 쓸 수가 없고요. 신청은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또 자동으로 이제 실적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9월분부터 쓴 것도 계속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쓰면 돌려받지라는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는 지적 또한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처, 제외처를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인증하시면 거의 제가 그때 했을 때 한 30초에서 1분 걸렸나요? 굉장히 빠르게 신청이 됐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도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또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다음 달 지급 일정에 따라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지급일로부터 무려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액을 받은 뒤에는 사용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했을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같이 있는데요.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카드나 가족카드, 온라인 거래, 배달앱 결제 등은 대부분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조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 기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도에 맞게 소비하고 제때 신청하고 혜택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용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대망의 키워드는 10만 건 이상 검색된 롤드컵입니다. 이번 롤드컵은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청두에서 열렸는데,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일정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위스 스테이지라는 방식이 도입되어서 각 팀이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성적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좀 바뀐 게 조금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덕분에 단순한 승패 경쟁을 넘어서 팀, 전략, 정신력, 적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회 시작 첫날부터 시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개막전에서 T1이 인버터스 게이밍을 꺾으면서 조회수가 25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스위스 스테이지 전체 기준으로는 시청률이 전년 대비 30% 감소됐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감소됐지만 여전히 열기는 뜨거운 그런 네. 월드컵이고, 이제 롤드컵이라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월드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게임으로 전 세계가 월드컵을 한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롤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하다 포기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인데 캐릭터별로 전략 게임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맞아요,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한국 리그죠. 네. LCK 소속 팀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KT 롤터스가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3전 전승으로 8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한국 강호 T1과 젠지는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아쉬운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 네, T1과 젠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와 동시 위기의 순간까지 한국 팀들 우승 후보라는 위치에서 전략적, 정신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한국 팀들의 여전한 강세가 이제 우리 국내 팬들의 어깨를 뿜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화제였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MTV입니다. 1980년대서부터 음악의 상징이었던 MTV가요, 여러 번 채널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MTV 뮤직, MTV 80s, MTV 90s 5개 채널 등이요, 올해 말에 모두 다 종료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세대가 사라진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하나의 방송 채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아니라요. 한 세대의 문화가 끝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 떠오르는 전성기 모두 다 MTV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중장년층까지 MTV를 다시 검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방송국이 사라진다, 채널이 폐쇄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대가 음악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음악을 TV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손안의 화면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MTV의 폐쇄는 단순한 경영 악화, 경영 문제라기보다는 미디어 산업이 겪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MTV 채널 폐쇄를 케이블 음악 채널의 종언이자 새로운 미디어 세대 탄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MTV가 청춘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틱톡과 유튜브가 이어받았고 있는 셈인데요. 결국 이번 이슈는 음악의 세대 교체이자 문화 소비 방식의 세대 교체라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MTV가 종료된다라는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뭔가 감성이 좀 아릿아릿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그 현장의 상징을 오늘처럼 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 나만의 MTV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완벽한 이웃입니다. 넷플릭스 신작 다큐멘터리 작품의 이름인데요. 이번 넷플릭스 신작은요, 2023년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웃 간의 총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35세 싱글맘인 AJ 오웬스가 이웃이죠. 수잔 로렌츠에게 총격을 받고 숨진 비극적인 사건을 다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뭐 평범한 동네 갈등처럼 보였지만 다큐는 그 안에 인종 갈등, 그리고 정당방위 강화법의 어떤 그림자, 이면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잔 로리츠가 AJ 오웬스와 아이들이 같이 노는 공간을 두고 신고하고 욕설하는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AJ 오웬스가 수잔 로렌츠의 집 앞으로 가서 항의를 하던 중 잠긴 문을 통해서 발사된 총알이 가슴을 관통해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건 재구성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이웃관계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 9.11 통화 기록, 주민 인터뷰를 그대로 담으면서 사건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내 옆의 이웃, 그리고 작은 오해가 어쩌면 이런 비극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갖게 돼서 더 키워드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사회에서 어떤 총기 난사라든지 총격 사건이 이제 너무나 일상적이긴 한데, 사실 이 작품은 무너진 공동체의 경계, 즉 우리 이웃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사소한 불만에서 혐오로 결국 총기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플로리다주의 자기방어법이 결국 누구를 보호하고 있냐, 누구를 위협하고 있냐라는 법에 대한 의문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범죄 다큐를 넘어서 사회 공존의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다큐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결국 완벽한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큐 마지막에는 피해자 아이들이 이웃이란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짧은 대사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로 필요한 완벽한 이웃은 친절함이나 또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멈춰주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키워드를 보면서도 정말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정말 이만한 다툼에서 총격 사건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형태가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불만이 비극이 되는 세상, 완벽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추억의 락밴드 이제 가수 이름인데, 에이스 프레일리는 1970년대 미국 락을 대표하는 키스의 창립 리드 기타리스트이자 또 스페이스맨이라는 무대 캐릭터로 잘 알려진 가수인데요. 화려한 메이크업과 폭죽을 동반한 이런 퍼포먼스형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에이스 프레일리는 단순한 연주가를 넘어서 쇼맨십이나 사운드가 결합된 록의 아이콘이었는데요. 특히 나는 악보도 못 읽지만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독학과 직감으로 기타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키스 멤버로서 밴드가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현액되면서 음악적 영향력도 공신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최근에 또 안타까운, 오늘 이번 주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스타들과 작가분들, 다양한 분들의 이제 죽음 소식이 있는데, 이분도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낙상사고로 뇌출혈을 겪었고요. 지난 10월 16일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망 소식에서 전 세계 팬들과 뮤지션들이 정말 추모의 애도의 물결을 표현했는데, 그만큼 에이스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보라기보다는 락 역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소식은 스타가 사라졌다는 단순한 사실 너머에서 우리가 사랑해온 문화의 한 조각이 저물었다는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에이스 프레일리가 만든 무대의 이미지, 기타 소리, 그리고 스페이스맨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레전드로 남았고요. 앞으로도 후배 뮤지션과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기타 한 소절이 남긴 여운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팬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주보다 넓은 기타 솔로, 그리고 표호보다 뜨거운 무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남긴 선물은 아마 영원히 우리 팬들 가슴속에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노킹스 시위입니다. 왕은 없다. 직역하면 이거겠죠? 왕은 없다라는 시위인데, 여러분, 오늘도 또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이제 구글 상위 검색어 5위 안에 들었던 키워드인데요. 이 시위는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이제 발발됐고요. 또 해외 주요 도시까지 포함하면 무려 2,700여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약 7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참여했다라고 밝혔고, 미국 현대사에서 뭐 대규모 집회, 대규모 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노킹즈,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위대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 집중을 마치 군주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는 왕이 없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결국 이 구호가 단순한 정치 슬로건을 넘어서 시민이 권력을 되찾겠다는 상징적인 외침이 된 겁니다. 네, 이 규모가 상당했고 상징성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전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SNS 찾아보니까 수백 건의 영상들 그리고 뭐 현장 사진이 실시간으로 퍼졌는데 그래도 보니까 평화 시위였어요. 평화 시위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언론과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집중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시위가 던진 메시지인데요. 노킹즈라는 말 안에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 즉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건 반대가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 즉 새로운 시민의식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재점화가 이번 검색의 급등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시위는요, 미국 사회의 어떤 급변과 시민 각성을 상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디안젤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네오소울의 최강자인데 아쉽게도 이번에 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췌장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네오소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세상에 알린 장본인인데 특히 데뷔 앨범 브라운 슈거는 정말 R&B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앨범이었습니다. 네, 디안젤로는 음악을 영혼의 언어로 다뤘는데요. 리듬은 단순한 박자가 아니라 감정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백기 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2014년 블랙 메쉬로 돌아와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 문제를 노래하면서 음악은 저항의 언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곡들 많습니다. 언타이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러브송,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불릴 만큼 강렬했는데 외신들은 디안젤로의 죽음이 너무나 이른 비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중에 더 가디언과 롤링스톤은 네오솔의 혁명가를 잇는 세대이자 또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추모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비욘세와 존 레전드 등 동료 뮤지션들도 그의 음악이 우리 시대의 감성을 바꿨다며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 지금 보신 사진이 비욘세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그 사진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의 음악을 좋아했던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디안젤로의 이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와 리듬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였습니다.